은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둔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그것은 평생을 달려온 사람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며 동시에 스스로를 어떻게 살아갈지 묻는 잔인한 질문이기도 하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 불어온 파이어족 열풍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처럼 보였다. 젊을 때 절약과 투자로 자산을 모아 남들보다 빨리 직장을 떠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겠다는 꿈.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조기 은퇴는 이상처럼 반짝였지만 그 이면에는 놓치기 쉬운 그림자와 뼈아픈 교훈이 있었다. 은퇴 후 맞닥뜨린 불확실한 경제 상황, 예상치 못한 인간관계의 공백,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외로움과 불안이라는 무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40대 후반의 조기 은퇴를 택한 남성은 자신을 파이어족이라 불렀다. 20년 가까이 극도로 아끼며 살았고 주식과 부동산으로 큰 수익을 내며 은퇴를 서둘렀다. 은퇴 첫 해는 자유로웠다.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 산책을 하고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다. 하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생활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빠져나갔고 시장의 변동성은 그의 투자 수익을 흔들었다. 무엇보다 주변 친구들이 여전히 직장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그는 혼자 낮 시간을 보내야 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자유는 곧 고립으로 변했다. 그가 기대했던 은퇴 후 낭만은 불안과 공허함으로 바뀌었고 그는 다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사회는 그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다. 나이는 애매했고 전문성은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빛을 잃고 있었다. 또 다른 사례는 여성 파이어족의 이야기다. 30대 후반에 퇴직을 선언한 그녀는 빠르게 일찍 은퇴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믿었다. 소비를 줄이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 마련한 자산으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을 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녀가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가족과의 갈등이었다. 남편과 아이들은 그녀의 선택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학업에 돈이 필요했고 남편은 직장에서 일하며 생활의 중심을 지켜가는데 그녀는 집에 머물며 계획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여유롭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한다는 압박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결국 그녀는 은퇴를 철회하고 다시 일을 구하려 했으나 이전 직장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했고 새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조기 은퇴가 가져다준 자유는 곧 또 다른 굴레가 되어 돌아왔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기 은퇴에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는 50대 초반 퇴직금을 받아 파이어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했다. 은퇴 후 월세를 내지 않기 위해 오래된 아파트를 매입했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은퇴 직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렸고 자산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퇴직금이 안전한 버팀목이 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생활을 지탱할 뚜렷한 기반이 없었다. 불안은 불면증으로 이어졌고 그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다. 결국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노후의 안전망으로 여겼던 집을 처분해야 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은퇴란 단순히 돈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삶의 구조와 인간관계, 정신적인 준비까지 모두 필요한 종합적인 전환이었다는 것을.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파이어족 신화가 왜 신화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지 보여준다. 조기 은퇴는 분명히 매혹적인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현실은 훨씬 냉정하게 다가온다. 은퇴 이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늘어나며 의료비와 같은 돌발 비용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또한 사회와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감정이 점점 커지고 그것은 삶의 만족도를 급격히 떨어뜨린다. 진정한 은퇴의 성공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달려 있다. 파이어족 신화의 이면에는 준비되지 않은 자유가 주는 불안이 숨어 있다. 조기 은퇴가 던진 뼈아픈 교훈은 분명하다. 은퇴를 서두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지탱할지, 자신이 어떤 관계와 역할 속에서 살아갈지를 미리 고민하는 것이다. 돈은 필수적이지만 전부가 아니며 사회적 연결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낼 기반이 없이는 은퇴가 자유가 아니라 굴레가 될 수 있다. 결국 은퇴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그 시작은 철저한 현실 감각과 깊은 자기 성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조기 은퇴와 파이어족의 이야기는 어느 순간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다. 그러나 이 신화가 사회적으로 던진 파장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은퇴에 대한 집단적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 직장을 떠나는 나이가 빨라질수록 남은 생은 길어지고 길어진 시간 속에서 마주해야 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파이어족 현상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두 가지 축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경제적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 사회적 구조이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파이어족이 가장 크게 간과한 부분은 수익의 불확실성과 지출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단순히 은퇴 시점에 일정한 자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은퇴 후 삶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경제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은퇴 기간은 생각보다 훨씬 길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상황에서 40대 혹은 50대의 은퇴를 선택했다면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라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물가 상승률이 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월 정해진 지출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으며 의료비나 돌발 사고, 자녀 문제와 같은 변수가 자산을 급격히 줄어들게 만든다. 또한 은퇴 이후에는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시킬 장치가 부족해진다. 결국 파이어족 신화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모으는 과정보다 돈을 지켜내는 과정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문제도 결코 작지 않다. 은퇴란 곧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직결된다. 직장인으로서의 명함은 곧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초이고 인간관계의 촉매제였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러한 연결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남는 것은 제한된 가족관계와 몇몇 취미 모임뿐이다. 자유로워지고 싶어 떠난 은퇴가 오히려 사회와의 단절을 심화시켜 고립을 불러오며 이는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진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인할 때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데 은퇴는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린다. 파이어족의 많은 사례들이 몇 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이를 찾으려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본능적인 욕구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이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를 목표가 아닌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은퇴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그 시작은 준비의 정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실을 맺는다.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에서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연금, 배당, 임대료와 같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확보하지 못한 조기 은퇴는 오래가지 못한다. 둘째는 건강에 대한 투자이다.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의료비이며 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급격히 늘어난다. 건강은 곧 재산이라는 말은 은퇴 이후에야 뼈저리게 실감된다. 따라서 조기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젊은 시절부터 꾸준한 건강관리와 예방적 투자에 힘써야 한다. 셋째는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의 설계다. 직장을 떠난 이후에도 자신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와 지속적인 인간관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취미나 봉사 또는 새로운 일거리라도 좋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결국 파이어족 신화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벗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 설계라는 것을.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오히려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과 관계 그리고 정체성이다. 조기 은퇴가 실패로 끝난 사례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자유를 향해 성급히 달려간 이들이 놓친 것은 자유를 지탱할 토대였다. 따라서 현명한 은퇴는 속도가 아니라 균형에 달려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두르는 은퇴는 자유를 선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과 공허를 남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신화는 언제나 현실의 무게 앞에서 균열을 보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화를 좇는 열광이 아니라 그 신화의 이면을 직시하는 냉정함이다. 은퇴란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또 다른 도약이며 그 도약이 온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와 성찰이 필요하다. 조기 은퇴가 던진 뼈아픈 교훈은 바로 그것이다. 성급한 자유는 오히려 굴레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자유는 준비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은퇴를 꿈꾸는 모든 이들은 이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